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인터넷 유통 채널 관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그 협력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재화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재화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중요하겠고,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유통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 유통 채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업체와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이 재화의 전달,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인터넷 유통 채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 유통 채널을 어떻게 설계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기획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통 채널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매우 또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인이기도 하죠. 일단은 물리적인 상품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배송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받아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불만감이 반드시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 따라서 이 인터넷 배송을 잘 이해하고 배송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기획하느냐도 또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유통 채널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유통 채널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유통 채널인데 이 유통 채널의 변화하는 이 환경을 좀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유통 채널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와는 달리 상품에 대한 생산자와 구매자가 중간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유통 경로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 다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생산자가 생산자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 그리고 다시 작은 소매상을 거쳐서 대부분 소비자에게까지 어떤 재화나 상품이 흘러가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기존의 유통 과정이라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도매상, 소매상 같은 이런 상인들을 우리가 보통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상이라고 하는데, 중간상이 해체되거나 없어지는 이런 경향으로 유통 채널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유통 단계가 축소되거나 단계가 축소되면 비용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형태로까지 이렇게 유통 채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중간상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강화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중간상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경향,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변화상으로 인터넷 유통 채널 환경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간상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서 뭐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 중간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중개만 해준다고 하면 그냥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하는 등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획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역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중간상의 역할인데요. 그러면 인터넷 중간상들은 인터넷이죠. 인터넷 중간상들은 과거 중간상들과 달리 어떤 역할을 할까? 정보 수집을 통해서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중간상이라고 하면 역시 뭐 포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뭐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를 어떤 구매자가 어떤 제품을 원한다 하면은 뭐 검색을 통해서 생산자를 연결시켜주고 생산자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이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수집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부분의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강화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해서 고객들과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 맞춤 서비스도 향상시켜서 고객이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직접 자금을 유통해서 파이낸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판매 대금을 또한 지급받고 하는 이 자금을 유통하는 형태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또 상품을 유통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겠죠. 자, 인터넷 쇼핑몰의 유통 채널은 인터넷 쇼핑몰이 점점 활성화되면서 개인 소비자들의 개별 주문 증가로 인해서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경우에는 이 물류의 경우 이제 아웃소싱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쇼핑몰이 이 물류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뭐 배송 업무까지 담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나 배송의 경우에는 이런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물류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특정 상품을 제공받거나 생산자로부터 이런 기능에 필요한 물류도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물류도 해당이 되겠죠. 물리적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불만이 존재한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배송을 위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이런 물류 시스템들끼리의 효율적인 통합이 필요하겠다. 이 물류가 하나의 생산자와 하나의 소비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소비자라고 하면 다 개인이 일반적이니까 이 개인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도 여러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어떤 상품이나 자재나 제품을 공급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 다양한 유통 채널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유통 경로를 좀 설계를 해볼 텐데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좀 수익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 유통 경로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좀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유통 경로를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유통 경로의 유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커버리지, 그러니까 뭐 지역을 한정한다면 어느 지역까지, 뭐 해외까지 이렇게 배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유통 경로의 참여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배송이라고 하면 배송업체로 어떤 업체를 내가 선정해서 같이 협업을 할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의 설계인데요. 다음에는 인터넷 쇼핑몰의 유통 채널을 어떻게 설계할까, 유통 경로를 한번 설계해보자.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물류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물류가 시작되거나 도착하거나 하는 이 각각의 지점들을 우리가 물류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에서 쇼핑몰에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다. 그러면 이 창고가 물류의 하나의 지점이 되겠죠. 이런 물류점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물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각각 효과적인 방법을 설계하는 게 필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산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상품에 따라서 다 다른 물류점을 가지게 될 테고, 각각의 물류점마다 혹은 각각 다른 형태의 어떤 이동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쇼핑몰을 통해서 반드시 소비자에게 가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쇼핑몰은 중개만 해주고 물류의 경우에 유통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에 이동 경로에 대해서 각각의 효과적인 방법을 좀 정밀하게 설계하는 게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되는 물류점은 뭐 자재라든지 상품을 공급하거나 앞서 설명한 유통을 한다거나, 혹은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 혹은 뭐 상품이 출고되는 출고 지점, 그리고 구매 고객도 또한 물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류점과 물류점에서 물류점까지 그 이동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의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요. 유통을 하기가 일단 편리해야 되겠죠. 편의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재화, 뭐 상품이나 혹은 자재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것들을 배송을 할 때 최소로 배송하는 단위는 어떻게 가져가야지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도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 배송되는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뭐 아주 작은 뭐 소형 제품이라든지 가격이 뭐 배송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저가격의 소형의 제품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단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판매 단위로 삼을까, 배송 단위로 삼을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로 유통 경로를 설계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또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 시간도 각각 그 유통 채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유통의 방법이나 어떤 유통의 경로마다도 각각 이 시간들이 달리 적용이 될 텐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할지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수의 유통 경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통 경로를 가진 게 아니라 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소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상품을 배송받을지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 줄 수 있겠고요.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또 쇼핑몰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상품들에 대해서도 복수의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에 훨씬 더 안정적인 상품의 공급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런 복수의 유통 경로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전트의 활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에이전트라고 하면 뭐 대리인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나 판매자, 중간상 이런 거래 참여자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유통이 되죠. 정보 유통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 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앞선 내용들은 주로 상품과 같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정보와 관련된 이런 유통에 있어서는 이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에이전트들은 인터넷 마케팅 분야에서 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상품을 탐색하거나 비교하거나 협상하는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활용이 돼서 정보들을 유통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에이전트들의 활용 방법이라든지 에이전트들의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유통 채널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유통 경로 설계의 핵심인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유통 채널을 좀 번들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번들링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유통 채널 번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색은 인터넷, 구매는 오프라인.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검색만 제공하는 쇼핑몰 입장이라면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니까 그 상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주고 실제 수익은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창기에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만 가지고 고객에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한 이후에도 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된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맞는 채널을 늘려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도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기획을 잘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터넷 배송인데요. 배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배송 과정들을 좀 기획하고
배송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텐데, 배송 방법이라든지 배송 가능 지역, 기간, 배송 및 반품 비용, 그리고 배송 업체, 뭐 상품 출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배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송 방법은 직접 배송과 간접 배송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직접 배송이라고 하는 건 뭐 인터넷 쇼핑몰이 직접 배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급업체에게 통보를 하면 공급업체가 직접 구매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직접 배송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은 단순히 상품의 거래 중개만 하는 것이죠. 거래 중개만 하고요. 중개가 되면 소비자가 있고, 뭐 공급자 혹은 뭐 생산자라고 할까요? 생산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하는 방식. 이걸 보고 우리가 직접 배송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접 배송 방식은 쇼핑몰 자체에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고객이 쇼핑몰에 주문을 하면 재고가 있을 때는 쇼핑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쇼핑몰이 거래하는 배송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배송 업체에게 지시를 해서 배송 업체가 쇼핑몰 창고에서 쇼핑몰을 수령받아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간접 배송 방식이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거래업체가 또한 배송업체를 통해서 이쪽 생산자에게 배송업체에게 상품을 접수시키는 거죠. 배송을 접수시키면 배송업체가 생산자 혹은 공급업체에 가서 제품을 수령해서 구매하고 뭐 배송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상품을 수령해서 다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간접적으로 배송하는 방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송 관리인데요. 배송 방법을 설정해야 되겠죠. 택배, 등기 우편, 화물, 직접 배송, 퀵 서비스, 그리고 직접 수령. 배송 방법도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배송 방법에 따라서 배송 업체들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도 각기 다른 배송 방법에 따라서 이제 선정을 하고, 향후에 뭐 계약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배송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지역도 각각 방법에 따라서 지역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커버리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송 가능한 커버리지도 배송 방법에 따라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런 정보들은 소비자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배송 기간도 방법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 비용도 마찬가지네요. 배송 방법에 따라서 상품의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수량에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 각각 배송 비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송 비용을 책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최근에는 반품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반품에 대한 비용도 기준을 잘 마련하는 이런 배송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배송 방법에 따라서 배송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판매 상품의 공급사별로 배송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내 쇼핑몰에서,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 상품을 이렇게 공급받을 경우에 공급사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공급사별로 배송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 상품이 어디서 출고되는지 출고지 관리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구매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 추적 시스템을 활용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배송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배송 추적 시스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운송장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은 현재 내가 구매한 상품이 어느 과정을 지나는지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보통 제공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업무 처리 과정인데요.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배송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맨 먼저 소비자가 주문한 다음에 결제를 하면 이 결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yes, 결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상품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상품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장도 필요하겠고요. 파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물론 상품도 필요하겠고, 상품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포장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배송업체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배송을 준비하죠. 그리고 배송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완료될 때까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완료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배송을 완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고객이, 소비자가 배송을 확인해야지만 확인 과정을 거쳐서 구매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배송 절차가 완료가 됐다고 해서 구매 절차까지 완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배송 확인, 그리고 구매 확정,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아니다, 나는 반품이다, 환불이다, 그러면 다시 일련의 과정이 되풀이 된다거나, 혹은 이 반품 과정, 혹은 환불 과정을 거쳐서 구매 절차가 완료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한 이 제3배달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점이라고 하는 건 고객이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한 상품을 배송을 받을 텐데, 이제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우리가 배달점이라고 하고요.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 배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집에 없거나 혹은 집에서 배송을 받기에 좀 꺼려지는 경우에는 편의점에 배송을 부탁을 하고 편의점에 도착한 물건을 내가 찾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3의 배달점을 활용하는 이런 배송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배달점으로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주유소, 우체국, 지하철역 등이 대표적이고요. 구매자가 배송업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구매하고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를 선호하는 이런 구매자들을 혹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런 제3배달점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요. 배송업체 선정을 할 때도 이런 배달점을 이용한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송과 관련된, 그리고 유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유통 채널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터넷 쇼핑몰이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의 중간상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인터넷 쇼핑몰의 유통 경로는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배송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자, 향후 유통 경로 설계의 핵심은 하나의 쇼핑몰이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만으로는 고객의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모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배송을 위해서 배송 방법이라든지 배송 가능 지역, 기간, 그리고 배송이나 반품 비용, 업체, 상품 출고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쇼핑몰 상품의 배송을 위한 배송 방법, 배송 지역, 기간, 상품에 따른 비용 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설계한 내용에 따라서 배송 업체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적절한 업체를 한번 선정해 보는 이런 일련의 계획을 통해서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유통관리 기획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유통 채널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인터넷의 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통 채널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통 채널, 특히 이제 배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채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유통 채널들을 얼마나 잘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이런 유통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 유통 채널 관리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효율적인 유통 관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형태의 기획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